예, 반갑습니다. 그간 한 몇 주간, 한 2주간 제가 수업을 못했습니다. 지방 출장을 가서 장기간 조금 체류하는 바람에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전체 강의를 다 완성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건축법에 이어서 기타 건축 제한 편입니다. 페이지로 213페이지죠. 6번 기타 건축 제한 사항입니다. 이 편에서도 이제 보시면 높이 제한부터 해서 조금 어려운 사항이 등장하지만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1번에 이 대지죠. 건축할 수 있는 땅이죠. 이 땅이 용도 지역 등에 걸친다라고 합니다. 실제 보시면 보통은 이제 한 필지의 어떤 건축 대지는 보통 하나의 같은 토지 종류, 무슨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안에도 보시면은 상업지역에 일부는 상업지역, 일부는 뭐 2종 또는 3종 일반 주거지역 걸치는 땅도 많고, 또 특히 저기 시외로 가시면 규모가 큰 땅들 보시면 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 이렇게 걸쳐 있는 땅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 만약에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서는요 건축법의 적용 내용이 틀립니다. 그런데 한 필지가 두 개의 토지에 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필지를 이용해서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럼 건축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겁니다. 이럴 때는요 요 전체 하나의 필지 가운데에서 과반이 어디에 포함되느냐, 과반이 속하고 있는 그 용도 지역에 따라서 전체 대지를 적용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그 밑에 나오지만은요 무슨 사생활 보호라든지 일조권 제한이 없습니다. 특히 일조권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주거지역은 일조권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쪽이 상업지역이고 이쪽이 주거지역인데 건축을 딱 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자, 주거지역은 일조 제한이 있다, 상업지역은 없다. 그러면 이때 전체 대지 가운데에서 과반이 어디에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절반 이상이 주거지역에 포함이 되어진다, 전체가 상업지역에 포함이 되어진 이 토지를 포함해서 다 1조 등 높이 제한이 발생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할 때 그 토지의 큰 부분이 어디냐에 따라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 제한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칸 보시면 방화지구라는 곳에 걸칩니다. 방화지구. 하나의 대지가 일부는 방화지구, 또 일부는 방화지구가 아니다, 이렇게 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지만은요, 앞전 시간에 방화지구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주요 구조부 또는요, 외벽과 또는요, 그 담장, 지붕 등은 이 내화 구조로 한다고 했었죠. 건축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 방화지구인 곳에서 건축할 때는 방화지구 제한을 받습니다. 근데 방화지구 아닌 곳에서는 방화지구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건축할 때 보면 이 한 필지 내에서 좀 규모 큰 건물을 건축하려고 이렇게 걸치는 건축물이 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나머지 대지 일부에서 기타 건물 지을 때는 방화지구 제한 받지 않지만 요 걸치는 건물은 그 전부가 다 방화지구 제한 받는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방화지구에 건물이 걸칠 때 걸치는 그 건물은 다 방화지구 제한 받지만 방화지구 아닌 곳에 있는 나머지 땅에서 건축할 때는 방화지구 제한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대지가 녹지 지역이라는 곳과 다른 곳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때는 말입니다, 항상 각각 분리해서 건축법을 적용시킨다라고 하는 부분 좀 어렵지만 체크를 해주세요. 자, 두 번째부터입니다. 이제 높이 제한 나오네요. 자, 첫 번째 가로구역이죠. 가로구역. 우리 도로가 형성이 되어서 발생하는 1단의 구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1단의 구역, 가로구역, 이 의미입니다. 그런데 모든 곳에서 다 이 높이 제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 큰 도시 가보시면 보통 지방에 있는 군 단위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큰 도시, 서울시라든지 광역시에 많이 있는데, 그것도 뭐 서울 같으면 강남권이라든지 일부 거기 도로 인근에 발표를 딱 합니다. 해가지고 이쪽 구역에서도 보시면 만약에 이쪽 구역에서 보시면 만약에 요쪽 블록에서는 높이 제한이 100m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요, 여기에 걸치는 요 대지에서 건축할 때는 다 높이 제한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특별시 같은 경우에 서울시는 그들 시 조례로 발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로구역 단위로 해서 높이가 지정이 딱 되어진다라면 그 걸치는 땅에서의 건축은 다 높이 제한이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또 같은 구역 내에도 건축물의 용도 형태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높이가 100m, 또 뭐 오피스텔 100m, 또 건설시설 상가는 뭐 80m, 이렇게 해서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또 해당 지역의 시군 구축량도죠. 서울시에서
높이를 딱 정했다 할지라도 해당 시군 구청장이 그 높이가 너무 과하다 싶으면 완화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보시면 뭐 서울, 인천, 뭐 광주, 대구 등의 어떤 큰 특별시, 광역시에서만 실제 보시면 가로구역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사실상 뭐 그냥 일반적으로 뭐 해당 시에서 공고 고시하면 잘 시민들이 모르니까 아예 그들 시 조례로 해서 높이를 딱 정해서 이렇게 해서 같이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군이 아니고 특별시와 광역시 일대만 한해서 조례로 높이를 정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중요한 높이를 정할 때는 항상 지방건축위원회라는 곳에서 심의를 거쳐서 높이를 지정 공고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3번 돼 있죠. 이제 일조권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일조권, 일조 등 높이 제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요, 일조 높이 제한이 있고 또 등이라는 것은요, 4번 상의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한 높이 제한이다. 그래서 두 가지의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시면 진짜 순수한 햇빛 받는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있고, 두 번째는요, 공동주택을 지을 때 사생활을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높이 제한이 따로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상 보시면 1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있는데, 사실 1조란 것은요, 시골 농촌은 1조가 잘 됩니다. 높이도 제한되고 건물 규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1조가 잘 돼요. 또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은 1조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1조권 확보가 필요한 것은 주택 중심의 형성이 되어진 토지, 즉 주거지역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거지역 하면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은요, 상업지역 비슷합니다. 그래서 빼버립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양호한 전용 주거지역과 편리한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정서입니다. 전용과 일반 주거지역에서만 1조권을 위한 높이 제한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 햇빛은 동쪽 서쪽 간의 이런 장소 내에서 건축물들은 오전 오후에 서로 침해를 하죠. 그래서 동서간은 없고요. 정북쪽과 정남쪽을 딱 보시면 햇빛은요, 각도는 틀리지만 항상 보시면 남쪽에서 북으로 해가 비칩니다. 겨울에는 조금 더 낮게 비치고 한여름엔 좀 높게 태양이 올라가서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자의 차이는 있겠지만 항상 남에서 북으로 해가 비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건물 지을 때는요, 남쪽에 일조권 침해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남쪽에서 건축할 때 북쪽의 대지에 또 건물에 일조권 침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정북 방향의 일조권 보호를 위해서 정북 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정남쪽에서 건축할 때 높이에 따라서 일조권 제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정남쪽이라는 말은 없지만 남쪽에서 건축할 때 높이 제한이 발생한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요, 아파트 잘 보시면요, 이 정북 정남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아파트 형태를 보시면 무슨 동서, 동남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치하거든요. 딱 정북 정남일 때만 요 제한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서 방향, 동남 방향은 이 제한을 피하게 됩니다. 그런 식의 의미에서 건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북 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정남쪽으로 건축할 때 남쪽 편 건물 높이가 9m 이하입니다. 우리가 앞전에 살짝 배웠지만요, 높이 제한, 특히 일조권이라든지 공동주택 등의 또 가로구역 높이 제한 적용할 때 필로티 청구는 제외한 높이로 한다랍니다. 필로티는 빼줘요. 그러니까 이 주거지역에서 3m 9m 같으면 3층 정도의 필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필로티는 빼주니까. 그래서 9m까지 3층 정도의 필라를 지을 때는 그때는요, 북쪽 대지와 남쪽 대지 경계선에서 1.5m 이상을 띄워서 건축하라 이렇게 제한합니다. 3층까지는요 1.5m. 그런데 9m를 초과합니다. 이때는요, 초과되는 부분뿐 아니고 각 부분 건물 높이에서 각각 2분의 1씩 띄운다라 말했습니다. 이 말은요, 만약에 건물이 10m야. 10m 같으면 9m에서 1m 더 올라갔지만은 1.5에서 뭐 조금 더가 아니고 아예 5m를 띄워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빌라 건축할 때 보시면요, 딱 정남과 정북 방향에 인접하는 대지에서는요, 약간 북쪽을 향해서 3층까지는 반듯하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4층부터는 꺾여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3층까지는 보통 3층까지죠. 3층 요 9m니까 요 사이는 뭐 조금만 띄우고 요 가운데 부분에서는 요것의 2분의 1, 뒤에 부분에 2분의 1 이렇게 띄우는 경우가 발생한다랍니다. 그래서 과거는요 도로 때문에도 사선 제한이 있지만 그 제한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과거 빌라를 보시면 도로편에서 꺾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은 반듯합니다. 근데 이 북쪽과 남쪽에 있으면 남쪽에서 빌라 지을 때 꺾여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그것이 바로 높이 제한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m 이하는 1.5m, 9m 초과하면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더라. 앞부분, 가운데, 뒷부분 이 말 되겠습니다. 자, 예외편까지는 보실 필요는 굳이 없다. 이렇게 아십시오. 또 3번 보시면 관로 3번 있죠. 그러면 북쪽의 대지의 일조권을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건축을 할 때 높이 제한 받으면 높은 건물을 지을 때는 남쪽으로 밀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땅의 북쪽에 큰 땅을 두고 남쪽으로 밀려가 버리면 북쪽으로 큰 메인 창문을 열겠죠. 그러면 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반대로 어떤 곳에서는 비록 북쪽을 향해서 남쪽 편에서 이렇게 건축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남쪽 편에서 건축할 때 북쪽으로 좀 붙여서 이렇게 건축을 하면은 남쪽 향해서 이 대지에서도 일조권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요, 기역 니은티가 보시면 큰 대규모 사업을 할 때는 사업 계획을 세울 때 단계부터 건물의 배치를 똑같이 북쪽에 붙여서 남향 형태로 이렇게 건축할 수 있다. 큰 사업을 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북쪽이 뭐냐 보니까 북쪽이 건축할 수 있는 대지가 붙어 있으면 항상 띄워야 됩니다. 근데 북쪽이 뭐냐 보니까 건축할 수 없는 도로가 북쪽에 있네요. 그래서 북쪽의 도로나 북쪽의 공원을 끼고 있는 남향 땅은요 더 건축하기가 쉬워지겠죠. 그래서 북쪽에 보니까 도로, 공원 등 건축을 못하는 땅이 있다. 그러면요 남쪽 땅 주인은 기분 좋게 북쪽에 붙여서 건축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여기 리얼에 있습니다. 자, 또 미연 보시면 북쪽 땅 주인하고 합의해서 돈을 주거나 협의해서 또는 뭐 친척이다. 그래서 붙여라. 이렇게 북쪽 땅 주인이 오케이라고 해주면 붙여도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는 꼭 봐주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봅니다. 이제 일조권 등 확보를 위한 및 일조권도 물론 받겠지만 그게 전용 주거나 일반 주거라면 일조권도 받습니다. 뿐이 아니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또 높이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요거 뭐냐면 한마디로 공동주택일 때만 그렇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는 여러 세대가 자기 땅을 바라본다 하면 사생활상 기분이 안 나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요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토지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뿐 아니고 연립 다세대 포함해서 공동주택의 건축이 가능한 모든 땅에서는요 요 사생활보호, 인접대지라든지 앞에 있는 건물들 사생활보호를 위해서 또 높이 제한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기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모든 토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연녹지라든지 또는요 뭐 계획관리죠 이런 것도 연립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청소가 제한받지만.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나오는 모든 땅에서는요 건물 각 부분 높이는 제한받습니다. 이쪽은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고 큰 대형 창문, 채광 창문을 딱 옆에 북쪽, 남쪽, 서쪽, 동쪽을 바라볼 때는요 일정 거리 띄워야 돼요. 그래서 이 연립주택이라든지 아파트 지을 때는요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동서남북 안 가리고 그 높이는 띄운 거리의 2배를 넘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배라는 것은요 반대로 하면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서 건축하라 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에서도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지만 사생활 보호가 좀 덜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니까 준주거지역 또요 걸린 상업지역은 사생활 보호가 좀 덜합니다. 덜하기 때문에 이쪽은요 띄운 거리의 4배 즉 높이의 4분의 1만 띄우면 된다고 합니다. 혹시나 보시면 그 표현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 표현은 제가 집어넣지 않은 경우가 아닌 것인데 보시면 뭐냐면 상업지역 중에서 말입니다. 여기 걸린 상업지역 나와 있죠. 이거 말고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은 더 높은 건물들이 올라갑니다. 근데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도요 주상 복합 아파트 등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없죠. 왜?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은 참 편리하지만
사생활 포기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심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에 있는 아파트는요, 바로 코앞에 보시면 업무용 빌딩이나 호텔이 입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생활 보호가 없다란 말이죠. 그래서 중심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은 이 1조 등 제한 일체가 다 없다. 그래서 사생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상업지역 가운데에서 보시면 유통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유통상업지역은요, 주택을 건축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 빼놓고 있죠. 근데 가보시면 주거 형태의 오피스텔 많습니다. 그런 오피스텔 업무기 때문에 여기는 포함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예외편 보세요. 여러분, 다세대주택, 규모가 24평 정도 되는 어떤 빌라주택이죠. 이런 다세대 서민 빌라주택을 띄우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다세대 서민들이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 사생활 보도 참 좋다. 그런데 이 주거 안정을 위해서 띄워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면 땅에 대한 부분이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면 건축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 다세대 서민 빌라주택은요, 1m만 앞뒤 좌우에 띄우면 되게 이렇게 완화해 놓았다. 그래서 다세대 빌라 단지 가보시면 좀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단독주택인 어딥니까? 다중주택이라든지 또 다가구 이런 것들은요, 원래 사생활을 공동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조정 제한 등밖에 없다. 그래서 사생활 제한 사실 없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가구라든지 다중주택, 단독주택도 물론이지만 다세대주택도 1m만 띄우면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사생활을 보호도 필요하지만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건축비를 낮춰준다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 보시면 하나의 대지 안에 두 동 이상의 수로 건축한다랍니다. 하나의 대지 뭡니까? 아파트 등의 주택, 공동주택 단지 말이에요. 하나의 필지 하나 단지입니다. 그러면 옆에 101동, 102동 동동 간에도 그런 식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 같은 대지, 같은 단지 내에서도 높이 제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같은 단지 내에서 채광 창문 있죠. 옆에 보시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전면 창문이 서로 마주 봅니다. 그럴 때는요, 그 높이는 높이의 0.5배 이상을 띄우랍니다. 옛날 아파트 가보시면요, 한 배를 띄운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8년 전부터 0.5배 완화해 줬습니다. 그래서 좀 연식이 좀 되어진 아파트는요, 높이 많지 건물이 띄어져 있습니다. 근데 근래에 지어진 새 아파트는요, 조금 그 건축 동 배치를 좀 특이하게 해가지고 좀 피하게 되겠지만은요, 동동 간의 그거든요, 0.5배 이렇게 좀 더 완화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0.5배입니다. 자, 그런데 또 그 밑에 보시면은 T 보세요. 채광창문과 이 없는 벽면 딱 보이죠? 큰 대형 창문이 없는 벽면, 복도식 아파트의 복도 부분이다. 복도 부분과 척벽이 바라볼 때는요, 8m만 띄우면 돼요. 또 이렇게 척척 가는 4m만 띄우면 된다. 옆에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자, 또 C 보시면, 자,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뭡니까? 복리, 상가, 부대, 관리사무실과 건물 101동, 102동이 마주할 때는요, 이 101동, 102동 주택 건물이 아니고 상가, 또 관리사무실, 그 높이에 한 배만 띄우면 된다. 보통 3층, 2층 아닙니까? 높이에 한 배만 띄우면 된다. 라는 의미에서의 이것도 같은 단지 내에서 보시고요. 자, 또 예편 보시면 위에 있는 같은 대지에서 위에 거는요, 판상형, 좀 펼쳐진 아파트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밑에 그 사진 있죠? 타워식 아파트입니다. 이 타워식 높고 좁죠. 타워식 아파트는요, 이렇습니다. 모든 집들, 1층을 포함해서 모든 집들이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즉 동지날, 해가 제일 짧은 날도 해가 싹 돌면요, 해가 돌면 좁고 높기 때문에 이 해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2시간 이상 일조가 되어진다라면 따로 단지 내에서의 높이 제한은 없다. 띄우는 거리 제한은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3번 보시면, 그런데 어떤 장소이든 2층 이하이면서입니다.로서 2층 이하이면서 동시에 8m 이하를 갖추고 있는 건축물들은요, 1조 등 확보를 위한 제한을 다 받지 않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1조 제한 따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높이 제한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특별 건축구역 나오죠. 이건 잠시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